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챈나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냉장고 조립 일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아디샤라고 합니다. 요즘 인도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고 마지막쯤에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몇 주 전부터 저희 공장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동료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공장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거든요. 처음에는 소규모 시위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거의 폭동 수준으로 번져버렸어요. 모든 일들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시작됐어요. 늘 그랬듯이 출근 준비를 하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정문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멀리서부터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1000명 정도 되는 동료들이 공장 정문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시위하는 사람들 손에는 각종 플래카드와 팻말들이 들려 있었고 목이 쉴 듯한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라, 복리후생을 개선하라. 이런 내용의 구호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일시적인 시위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더군요. 아니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공장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니까요. 물론 구경꾼들도 같이 뒤섞여 있다 보니 플랜카드를 들고 소리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화를 내는 사람들까지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장 앞 도로에 그대로 드러누워 있더군요. 화장실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 식당과 가게들은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경찰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던 경찰들이 결국엔 폭발해 버리더군요. 이건 제가 좀 더 자세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이 공장에서 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답니다. 시위 현장의 분위기는 갈수록 과열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시위대는 다른 직원들의 출근마저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시위대에게 둘러싸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어쩔 땐 시위대 중 몇몇이 제게 다가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위협하듯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단순히 일하러 온 것뿐인데 마치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삼성전자 챈나이 공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챈나이 공장은 인도에서 가장 큰 가전제품 생산시설 중 하나예요. 챈나이 공장에서는 주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만드는데 연간 생산량이 엄청나죠. 냉장고만 해도 140만 대, 세탁기는 40만 대나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되는 공장이 멈춰선다는 건 정말 큰 문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니 노동조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삼성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들어주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 직원들 중 무려 80%가 이 파업에 동참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시나요? 직원 10명 중 8명이 일을 안 하고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번 파업의 주도 세력은 CITU와 연계된 삼성전자 노동조합입니다. 이 사람들은 삼성 인도노동 복지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조직은 최근에 결성되었는데 삼성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장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대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이 그들의 주요 요구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요구들이 너무나 과도하더군요. 먼저 임금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노동조합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의 2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평균 월급이 3만 5천 루피 정도인데 이를 7만 루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는 지역 평균 임금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도 대폭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주 6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 5일 근무에 하루 7시간으로 줄이자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주당 근무 시간이 48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들으신 분들은 한국보다 인도에서 더 일을 많이 하니까 확실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긴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도의 최대 노동시간은 주 6일 8시간이고 삼성에서는 이를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조합에서는 휴가까지도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우리는 인도 기준으로 꽤 많은 휴가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연간 유급휴가를 30일로 늘리자고 합니다. 이는 거의 한 달을 쉬는 셈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직원 사망 시 그 자녀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거나 직원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를 회사가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요구들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솔직히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알아봤을 땐 한국에 있는 삼성 본사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특히 저희 회사가 이미 인도 내 다른 기업들에 비해 훨씬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고 있는 월급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이고 근무 환경도 최상급이에요. 복지 혜택도 다른 회사에 비해 월등히 좋은 편이죠. 대표적인 복지로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회사는 통근버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기는커녕 통근버스 지원 자체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파업이 순수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기도 하더군요. CITU가 인도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의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랑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런 요구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저희 회사는 이미 인도의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법에서 정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회사의 최저임금은 인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지역 평균 임금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정기적인 임금 인상도 이루어지고 있죠. 게다가 제일 중요한 안전과 보건 문제에 있어서도 삼성에서는 법적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기적인 안전 교육은 물론이고 최신 안전 장비 제공,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죠. 휴가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간 12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제공하고 있어요. 게다가 병가, 출산휴가 등도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죠.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계기는 바로 제 대학 동창인 라지브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도 인도에서 손꼽힌다는 유명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서로 근무 환경을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확연했거든요. 라지브의 일상은 제가 누리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지브는 매일 12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고 주말 출근도 흔한 일이었죠. 반면 저는 8시간 근무가 끝나면 퇴근할 수 있고 주말은 온전히 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급여 차이였어요. 제 월급이 라지브보다 1.8배나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라지브의 회사는 기본적인 의료보험과 최소한의 법정휴가만 제공하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포괄적인 의료보험은 물론 넉넉한 휴가, 자기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죠. 이런 점들을 라지브에게 설명해주자 라지브가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표정에서부터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외에도 라지브랑 회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회사에서 왜 이렇게까지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저희 회사의 임금 체계를 생각해보면 정기적인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개인의 성과에 따른 추가 인상도 있죠. 보너스 제도도 잘 갖춰져 있어서 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그 혜택을 직원들과 나누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회사는 정말 철저한데요. 매달 안전교육을 받고 있고 작업장의 안전시설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작업을 하다가 조금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회사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준 경험도 있었죠. 저는 이때 저희 회사가 직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과 삶의 균형인데, 이 부분에서도 확실히 삼성은 다른 회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시퇴근이 보장되고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가족 여행을 다녀왔을 때 상사가 제게 눈치를 주는 건커녕 오히려 푹 쉬다 오라고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다른 동료들은 불만을 품고 파업까지 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위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들과 복지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기는 한 건가 싶었죠. 여기서 좀 더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이 정도면 파업하고 시위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무턱대고 때를 쓰면 어떻게든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밑도 끝도 없이 저런 식으로 다 내려놓고 파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사실 삼성전자 공장이 챗나이에 처음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제가 10살 때쯤 챗나이에 삼성 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도시 전체를 들썩이게 했거든요. 주변 어른들은 챗나이가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TV만 켜면 뉴스에서는 잊을만 하면 삼성 공장 소식을 전했죠. 그때 저는 삼성 로고가 그려진 큰 트럭들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걸 보고 정말 신기해했어요. 마치 우리 마을에 미래가 찾아온 것 같았죠. 학교 친구들과도 우리도 커서 저기서 일할 수 있을까?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리고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영웅 같았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젠가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른 곳을 굳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저는 삼성 공장으로 취업하기 위해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마치 제 인생의 가장 큰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았죠. 삼성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가장 큰 가전제품 회사 중 하나예요. 제 합격 사실을 알게 된 제 친구들은 저를 정말 부러워했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어요. 우리 가족 중 처음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답니다. 그렇게 입사한 저는 냉장고 조립 라인에 배치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선배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사실 그렇게 삼성전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을 더 좋은 집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동생의 대학 학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업이 시작되어서 이 난리가 나게 된 거고요. 파업이 시작된 후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저랑 늘 같이 일하던 동료 라울이 저를 따로 불러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파업에 동참하자고 하는 거 있죠. 라울이 말하길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공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희가 받고 있는 대우가 정말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라울에게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희 회사가 우리를 잘 대해주고 있다고 생각해라고 말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라울이 저런 식으로 접근했던 사람이 저 말고도 더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 돌이켜보면 파업 참여자의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서 파업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을 한 이후로 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업에 참가한 대다수의 동료들이 저를 따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다 같이 웃으면서 점심을 먹었는데 혼자 밥을 먹으러 가야 했죠. 식당에 가기라도 하면 다들 절 피해서 앉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동료들은 저를 회사의 앞잡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제 뒷담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쟤는 회사랑 짜고 우리 감시하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예전에는 즐겁게 일하던 곳인데 이제는 마치 전쟁터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파업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노동법상 파업을 하려면 먼저 회사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파업을 시작해버린 거죠. 사실 인도 내에서 이렇게까지 파업을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21년에는 포스코 인도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지역 이권 다툼으로 시작된 불법 시위 때문에 10일 동안이나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죠. 결국 포스코가 시위대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면서 겨우 마무리됐지만 말이에요. 다들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왜 저렇게들 불만을 가지는 걸까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지만 저렇게 파업까지 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회사의 실상을 알고나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던데 최근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제 망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소문이 믿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파업의 배후에는 외부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그럴싸하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CITU라는 노동조합이 저희 회사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 있죠. 쉬는 시간에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는데 CITU가 인도 공산당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깃발을 자세히 보면 빨간색 바탕에 낫과 망치까지 그려져 있던데 이게 전부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 파업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저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게다가 CITU가 파업 참가자들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다니까요. 하루에 500루피씩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돈 때문에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인도 말고도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의 인도처럼 노동자들의 계속된 시위와 무리한 요구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가 중국에 있던 공장들을 다른 나라로 옮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옮긴 나라 중 한 곳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인도고요. 이런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정말로 인도를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정말 걱정했던 건 이번 사태로 인해 삼성전자가 인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산 환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만약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삼성전자가 정말로 인도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제로 그때쯤 삼성전자가 튀르키예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물론 그곳은 유럽 시장을 겨냥한 거라고 하지만 혹시 이게 인도 공장을 대체하기 위한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공장 내 분위기도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인도를 떠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게 뻔해요. 첸나이 지역의 경제도 큰 타격을 입는 건 당연하고 말이에요. 저 역시 어렵게 얻은 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다행히 이 심각한 상황을 인도 정부에서도 알아챈 것 같았어요. 뉴스를 보니까 모디 총리가 웬일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총리가 직접 나선다니 말이에요. 웬만한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총리까지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경찰들이 공장 주변에 엄청 많이 와 있었어요.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고 듣기로는 이틀 전 하루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하더라고요. 현장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길래 저도 한번 봤는데 정말 사람을 강제로 질질 끌고 가지 뭐예요. 그제서야 저는 그날 아침에 경찰차가 왜 그렇게 줄지어서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가려면 경찰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슬프게도 이 사건의 여파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진지하게 공장을 튀르키예로 옮기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처음엔 저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점점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한 동료가 경영진 회의에 참석했던 통역사 친구에게서 들었다면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더군요. 경영진들이 인도에서의 생산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면서 튀르키예 공장으로의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말이에요. 심지어 이전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소문은 공장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파업에 참여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난 거죠.
분명히 예전에는 큰 소리치면서 시위를 주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울면서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저한테도 파업에 참여하라고 얘기했던 동료 라울이랑 우연히 마주쳤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려고 파업한 게 아닌데라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깨달은 거죠. 시위대 측에서 삼성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거요. 이걸 이제서야 알았다는 게 참 어이없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경찰은 계속해서 파업 참가자들을 연행해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본 것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잡혀갔고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그 중에는 라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직접 지켜보면서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인도 노조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제 와서 다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가 정말로 인도를 떠난다면 제가 살고 있는 첸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첸나이 공장 철수가 안 되도록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